안녕하세요. 친절한 성은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컴퓨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총 정리하면서 풀이까지 같이 함께 해볼 거예요. 실기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시험 준비하는데 필요한 실전 감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네. 자, 이거 ITQ 파워포인트 실제 시험지랑 거의 흡사한데 실제 시험지보다 크기는 약간 작아요. 한 5cm 정도 조금 작을래나 높이가. 어쨌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온 거니까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맨 앞쪽에. 자, 앞쪽에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장할 때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저장한다. 요거는 나중에도 계속 연습을 할 거고요. 수험번호는 접수를 하고 그리고 시험 보기 한 열흘 전에 수험표 나오면 그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7자리, 8자리 번호로 되어 있는데 번호 다시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 문서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습 많이 할 거고 이거는.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저장해라 그랬는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슬라이드 끝나면 저장 버튼 누르고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안 전송은 이제 마지막에 답안 전송 하라고 하고 감독관도 수시로 저장하라 그러고 답안 전송 하라 그러고 해요. 그리고 답안 전송 안 하면 감독관이 와서 하라 그래요. 자, 보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라고 나오고 슬라이드 총 개수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그림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정확한 파일을 선택하여 삽입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했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고 시험 시간은 60분인데 55분까지 다 완성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자, 전체 구성부터 보세요. 전체 구성. 자, 한 장 넘겨서 전체 구성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전체 구성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네, 그래서 전체 구성이 1번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라고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디자인 들어가가지고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는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주는 거예요. 보기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인데요. 자, 오늘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시험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반복적으로 2번, 3번, 5번, 10번, 20번, 50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완전히
그 눈 감고 한석봉 어머니처럼 떡을 썰듯이, 예? 깜깜한데 떡을 썰 수 있듯이 몸으로 취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해야지 합격하거든요. 포기하면 안 보는 게 낫고. 자,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전체 구성 1번 슬라이드 크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부터. 자, 바탕화면에 여기 화면에 있는 거 다 닫으시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를 요렇게 열고 여기에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여세요. 자, 여시고 우리 강우님은 디자인 들어가서 없는 거 선택하세요.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막히면 질문하지 마시고 화면 계속 보시고 막히면 그냥 그대로 계세요. 제가 시간 날 때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막히면 그대로 계신 거에 질문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처음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에서 A4 용지로 바꾸는 거 디자인 들어가서, 자, 우리가 처음 하는 것처럼 천천히 안 할 거예요. 이제 뭐 이거 여러 번 했었고, 언제까지 이제 기초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시험도 이제 접수할 거고 하는데, 디자인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바꿔주셔야 돼요. A4로 바꿔주시고요. 확인, 맞춤 확인.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 주시면은 저는 꽉 차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꽉 차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해상도가 좋거든요. 제 거는 해상도가 안 좋아서 크게 나오는 거고, 해상도가 좋으면 조그맣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A4 용지로 바꿔 주시는 게 전체 구성의 첫 번째 거예요. 자,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이거 지금 못 따라오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계속 이어서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하시고 홈 들어가서, 자, 홈 들어가서 새 슬라이드를 5개를 더 추가할 건데요. 추가할 때 요거 갖고 추가하셔야 돼요. 요거 가지고 요거를 5번 누르셔야 돼요.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6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의 슬라이드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요 간격을 줄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간격을 좀 줄여주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먼저 할게요. 자, 저장은 왼쪽 상단에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원래는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름 ITQ 거기에다가 저장할게요. 이름 ITQ. 자, 요거를 클릭을 딱 해주시고, 그리고 요 파일 이름은요, 수험 번호가 그냥 777777 7 해주시고요. 다시 이름 7777 이름 이렇게 써주세요. 자, 7777 이름 7777 777 다시 이름. 자, 이렇게 이게 요게 수험 번호라고 생각하고 뒤에 다시 이름 이렇게 쓰는 거예요. 77777 다시 이름으로 요렇게 하시고요. 하시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은 첫 번째 세팅이 끝난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 표지 슬라이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를 만들 건데요. 슬라이드 2를 만들기 전에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거든요. 요 두 개를 빠르게 지우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넓게 드래그해서 포함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시고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당연히 지워지겠죠. 응? 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도 같은 방법으로 무조건 지우면 안 되고 첫 번째만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이라고 나오고 세부 조건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은 도용 편집, 도용의 그림 채우기, 그림은 그림 완에 있고 투명도 50%, 도용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여기까지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야, 진리.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건데 맨날 똑같이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도용부터 찾아야 돼. 파워포인트는 누가 먼저 도용을 빨리 찾냐, 이 시험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홈에서 도용을 빨리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뾰루지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우리가 항상 했듯이 삽입 도용 들어가서 해줘도 되고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도용을 찾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9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사각형 중에 첫 번째 줄 세 개, 세 번째 거. 사각형 중에 세 번째 거. 삽입, 도용, 사각형 중에 세 번째 거.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릴 때도 이제는 한 방에 그리셔야 돼. 이젠 한 방에 그리셔야 돼. 자, 여기 모서리에다 대고서. 아, 예, 예, 예. 네, 이제 첫 번째는 도용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도용에 들어가서, 이제 사각형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각형에 없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도용에, 자, 여기서 요거를 택하면 될 것 같아요. 기울어진 사각형. 우리 재기님은 요걸로 하시고, 예, 재기님은 원래대로 하시고,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셔갖고, 근데 그려줄 때는 요 모서리에서 그려줘야 돼요. 그쵸? 모서리에서 뭐, 대충 뭐 반 정도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려주고요. 자, 이 안에 도형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삽입 그림 들어가면 안 되고 도형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도형 채우기. 거기에서 그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그림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눌러 주시면은 파일에서 자, 문서의 ITQ에 픽처라는 폴더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문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왼쪽에 문서를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에 ITQ를 찾아야 돼요. ITQ 여러분들 이름이 아니라 그냥 ITQ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ITQ.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 픽처가 있어요. 픽처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게 키보드 그림 1이기 때문에 요 2를 클릭을 해주시고 삽입 눌러주시면은 자, 요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도형은 다를지언정
그림은 집어넣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투명도 50을 줘야 되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투명도는요, 그림에 대한 투명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대한 투명도를 주는 거니까 쉐이프, 도형이 아니라 그림 형식으로 들어가셔야 돼. 자, 그림 형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림 형식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그림 형식 들어가시면 왼쪽 부분에 투명도가 있어요. 투명도를 눌러주시면 50%가 네 번째 거거든요. 요거 네 번째 거를 항상 변화가 없어요. 항상 50%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형식의 투명도 주는 건 딱 한 번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는요, 그림의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도형의 효과 주는 거는 쉐이프 형식에 있어. 쉐이프 형식. 도형 효과, 쉐이프 형식. 그래서 쉐이프 형식을 눌러 주셔서 도형 효과가 왼쪽에 있어요. 자, 헷갈려서 텍스트 효과 주면 안 돼요. 도형 효과 들어가셔야 되고, 도형 효과에 가장자리가 지금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5포인트 이렇게 나와요. 자, 요렇게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20점짜리 도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워드 아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워드 아트를 삽입해야 돼요. 어디 들어가요? 삽입 들어가셔야 돼. 삽입 눌러요. 삽입을 눌러요. 눌러서 워드 아트가 가짜 옆으로 기울어진 거, 요 워드 아트를 눌러서 무조건 첫 번째 A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워드 아트에 무조건 첫 번째 A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는데 습관대로 자꾸 클릭을 하려고 그래. 클릭하지 말고 그냥 써야 돼. 그냥 키보드로. 그래야 내용이 지워지면서 입력한 내용이 새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마시고 한영키 한번 누르고요. 캡스락을 한번 눌러서 자, 대문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R 한번 써보세요. R 쓰고, 그 다음에 캡스락을 한번 눌러서 소문자로 바꿔주시고, ECHAR 한 칸 띄고 캡스락 한번 누르고 대문자 한번 쓰고 배터리,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데 제목치고는 조금 기네요. 제목은 다 자, 영어로 나오는데 이제 대소문자 앞에 거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캡스락을 눌러서 입력을 시켜 주세요. 네, 입력 잘 하셨고,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기 끝에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상태로 바꾸면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테두리를 한번 선택을 해 주셔서 점선이 실선으로 돼야 이 문장, 이 글자와 이 도형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요거 선택을 해 주세요. 테두리를 한번 눌렀다가 띄어요. 그냥 눌렀다가 띄면 실선으로 되면서 선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세부 조건을 보시면은 워드 아트 삽입, 변환,
삼각형 위로라고 돼 있고 글꼴은 굴림 굵게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는 텍스트 효과 들어가서 변환하고 텍스트 반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텍스트 효과 들어가야 돼. 근데 도용 효과 들어가면 안 돼요. 텍스트 효과 눌러가지고 변환, 아래쪽에 변환을 눌러 주시고요. 삼각형 위로래요. 그래서 삼각형 위로가 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이랑 여기 두 번째 줄까지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요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거 삼각형 위로가 되겠습니다. 요 세 번째 거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이거 텍스트 효과에 있어요. 텍스트 효과의 반사, 근접 반사 터치는 첫 번째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반사, 근접 반사 터치. 자, 요렇게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요것도 많이 나오니까 마우스 올려 놓으면은 이렇게 요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이렇게 눌러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홈 들어가서 글꼴이 나와. 글꼴이 뭐예요? 굴림 굵게. 그래서 여기서 굴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굴림인데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지우고 한영키 누르고요. 한영키 누르고 굴림 엔터를 치셔야 돼. 엔터. 굴림 엔터. 그리고 굵게 또 하나 강과에서는 안 될 섀도우 S 그림자. 이 섀도우는 해제시켜 줘야지 글자가 깔끔하게 나와요. 선명하게 쨍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섀도우는 해제해야 된다. 이거 까먹어 갖고 감점 받는 분 엄청 많아. S 까먹어서. 이게 S를 해제를 해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글자가. 그래서 반드시 요거 두 개 하고 S는 해제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10점짜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조금 키워줄게요. 키울 때 여러분들 모서리에 대고서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모서리에 대고 늘려주시고 위치가 여기 R하고 A 사이가 요 선에 있어야 되니까 테두리에 대고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너무 크게 했나? 조금 줄이고. 네, 비슷하게 이렇게 놔두시면 감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감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감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고까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까지 할게요. 123 주식회사 삽입에 그림에 이 디바이스 들어가셔서 123 주식회사가 로고 2에요. 로고 2 선택하시고 삽입 누르셔가지고요. 우리 항상 했듯이 배경은 투명한 색으로 설정해야 돼요. 어디 있냐면은 색에 들어가야 돼. 색에. 색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회색 부분 뾰족한 거를 회색 부분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 위로 옮긴 다음에 크기를 줄여 주시면은 첫 번째 40점 제목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시험지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요. 전체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세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목 도형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 로고를 갖고 오셔야 되고, 세 번째는 슬라이드 번호를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시험지 상단 전체 구성 2 슬라이드 마스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서 만들어 줘야 빠져나올 때 2번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 공통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면 여기만 생기잖아요. 그런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줘야 6개, 요 5개의 슬라이드가 동시에 적용이 돼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보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찾으시는데, 유인물 마스터 짝퉁이고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짝퉁이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택하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노트 안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택하셔야 돼.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자, 슬라이드 마스터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줬을 때 왼쪽에 있는 거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것처럼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왼쪽은. 그래서 오른쪽에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 가지 있잖아요. 제목 도형과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만 만들어줄 뿐이지, 왼쪽 거는 건들 필요가 없어. 왼쪽 거는 절대 만지지 마시고 제목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 도형이 어디냐 하면은요, 시험지에 슬라이드 2 목차 슬라이드를 보세요. 목차라고 써져 있는 곳에 도형이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쵸? 슬라이드 2에 그 도형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2의 도형을 보고서. 자, 그래서 시험지에서 제시된 도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들어가셔 가지고, 자, 아래쪽에 흐린 도형, 밑에 깔려 있는 도형이,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도형 같아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육각형인 것 같아. 육각형. 자, 육각형을 선택을 해 주세요. 도형의 기본 도형의 육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 아래쪽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첫 번째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 편집이라는 단어가 아래쪽에 보일랑말랑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이 정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보일랑말랑 하는 거지. 이렇게 보일랑, 물론 가려도 돼요. 가려도 돼. 근데 이렇게 보일랑말랑 해줘야 이제 완성되면은 이제 시험지랑 100% 똑같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시작은 여기야.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도 여기서 끝나야 돼요. 점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자마자 도형 채우기와 윤곽선을 해줘야 되는데, 도형 채우기는 될 수 있으면 흐린색으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민트색 흐린 거, 녹색 흐린 걸로 준다고 했고요. 도형 윤곽선은 있어요, 없어요? 도형 윤곽선은 없어.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요 정도로, 얘를 여기까지 내리는 분은 아직 안 계시죠? 네, 이거는 처음 할 때만 그런 실수하고, 지금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까만 도형 있잖아요. 까맣지만 까만 도형으로 만들면 안 되고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저거랑 똑같은 도형이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의 가운데 있어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가운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그릴 때는 요 점선에 여기 위쪽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준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려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요 점선에 여기에 대고서 쭉 드래그를 할 텐데 어디까지 하냐면은 여기까지. 요 점선까지. 그래서 요 점선에서 끝내야 되고 여기 위치가 요 얘랑 딱 겹쳐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딱 만나야 돼요. 시작은 여기고 요렇게 비슷하게 물론 조금씩 커도 상관이 없고요. 그 정도까지 빡빡하지 않아요. 약간 커도 되는데 우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자 도형 채우기가 검은색에서 나왔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지 말고 제가 요걸로 하라 그랬어. 요거 청록색 진한 거. 그래서 파란색 옆에 있는 요거를 그냥 바로 해주세요. 고민하지 말고 요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글자가 흰색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글자가 어두운 색이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도형 윤곽선은 없음. 도형 윤곽선 없음.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는 거지. 자,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가장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 자, 그런 부분이 자, 여기 위에 글씨를 쓰려면 아래쪽 숨어 있는 글씨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 보내기, 그것도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 이 글상자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게 요 점선이에요. 요 점선. 요 점선을 한번 눌렀다가 띄시고요. 요 점선을 한번 눌렀다가 딱 띄시고 오른쪽 상단에 앞으로 가져오기 뾰루지 눌러가지고 뾰루지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셔야 돼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가 앞쪽으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앞쪽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얘를 위 아래쪽 중간 정도로 위치하려면은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를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 확 위로 올라가요. 조금만 누르고 있으면 확 위로 올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이렇게 키보드 위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서 위아래 중에 가운데로 오게끔 해주시면은 흔들리지 않게 위아래 중간에 딱 오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도 가운데 와야 되고 글꼴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꼴을 뭐로 바꾸냐면은 그 전체 구성에 슬라이드 마스터 전체 구성 슬라이드 마스터 보시면 제목 글꼴은 도둠 40 흰색 가운데 맞춤이라고 써 있어. 거기 슬라이드 마스터의 제목 글꼴에. 그래서 홈 들어가서 도둠 40 흰색,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도움 40으로 하려면은 요 아래쪽 가자 있잖아요. 조그만 가를 몇 번 눌러요. 조그만 가를 몇 번 요렇게 눌러 주시면은 40이 되고요. 40이 되고,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주셔서 사총사 도듬 40 흰색 가운데 정렬 이렇게 사총사를 해주셔야 돼요. 사총사를 해주시면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잘 완성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목차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지우고 목차라고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자, 목차라고 여기다가는 글씨 쓰는 게 아니라 글씨의 크기, 모양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번 슬라이드에 보면 1, 2, 3 주식회사가 이 가운데쯤 아래쪽에 와 있어. 가운데쯤 아래쪽. 그쵸? 삽입 들어가서 그림 들어가서 아까랑 똑같이 갖고 와야 돼요. 이 디바이스에서 1, 2, 3 주식회사 삽입해가지고 똑같이 배경을 지우고 색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배경 지우고 크기도 줄인 다음에 바닥글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바닥글 쪽으로 이렇게 바닥글 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네, 이렇게 제목도용 로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번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만. 자, 슬라이드 번호는 어디 있냐면은 삽입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머리글 바닥글에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시면은요.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음을 해주셔야 돼.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음. 머리글 바닥글에 있어요. 삽입 머리글 바닥글 눌러가지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음 이렇게 해주시고 모두 적용을 해야 몽땅 적용이 돼요. 모두 적용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로 안 보여.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나갈 때 슬라이드 마스터를 찾으셔야 돼. 자, 이것도 시험장 가면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맨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셔가지고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거 까먹어서 이거 지우고 여기다 도형 만든다니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세 가지만 한다 생각하세요. 세 가지. 하나, 둘, 번호 셋 이렇게 하고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야 돼. 아우 눌렀더니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얘가 안 나왔어. 제목 슬라이드. 아니면 얘가 안 나왔어. 이런 거 뭐가 하나가 없어. 없으면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레이아웃 들어가서 지금 하란 말씀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잖아요.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그러면은 레이아웃에 요거를 누르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혹시라도 지워졌으면요. 자, 이렇게 나타나면은 자, 첫 번째 슬라이드 40점,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60점이거든요. 이제 60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쳐갖고 100점이 아니 100점이 되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100점.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40점이고
슬라이드 마스터 60점 합쳐서 100점 했고요. 또 이제 60점짜리 또 하나 해야죠. 자, 요거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완성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목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목차라고 제목을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델리트 키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도형을 할 텐데 아래쪽에 흐린 도형이 사각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 왼쪽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도로 붙이려면은 이제 가운데에서 한 요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 보고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일단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 두 번째 슬라이드인 목차 슬라이드도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색깔은 흐린색으로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은 없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는 회색으로 나와 있어도요, 그냥 흐린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도형은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그래서 자, 도형에 들어가서 팔각형은 기본 도형의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팔각형은 기본 도형의 오른쪽 끝에 있어요. 8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자, 오른쪽 끝에 팔각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그려줄 때, 자, 여러분들 그려줄 때는요,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이 저 같은 경우는 자,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얘도 요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요렇게. 너무 큰가? 조금 줄일게요.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줘서 도형 채우기는요, 어두운 색으로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두운 색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 요 정도로 주시죠. 요 정도로 주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주시고, 네, 요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크기와 이런 거는 미세하게 뭐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A라고 쓸게요. 자, 한영키 바꾸고, 캡슐락 눌러주시고, A 요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글자 크기 네, 바꿔 볼게요. 글자 크기 조금 있다가 글꼴 크기 이런 거 바꿔 볼게요. 자, A라고 해주신 다음에요. 자, 여기에다가 2차 전지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접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도용에 기본 도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삽입에 도용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 도용에 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본 도용에 가라고 되어 있는 거. 기본 도용에 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기본 도용에 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셔가지고 이 그릴 때 자, 여기서
어차피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드래그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드래그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넉넉하게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고 여기다가 2차 전지라고 일단 입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라고 이렇게 자 시켜 주시고요. 아직 글꼴이랑 크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글꼴이랑 크기를 바꾸면 얘가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바꿔주고 나서 다시 옮겨 줄게요. 얘를 바꿔주고 나서 다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글꼴은요 도둠 24로 해야 돼요. 거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도둠 24로 자 하시려면은 이 두 가지를 선택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요 정도에서 드래그를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딱 띄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넓게 드래그 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굴림 24 요 가짜 큰 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딴 데 클릭해야 돼. 딴 데 클릭하고 2차 전지만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로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 세 가지를 복사를 해서 총 4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할 때 간격 조심하시고요. 간격 잘 생각하시고 자, 이거 선택할 때는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넓게 드래그를 하시고 딱 띄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되셨나요?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 왼쪽 손으로 누르고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키 왼쪽 손으로 누르고 있고 자 여기 글씨 있는데 말고요. 여기 도형이 있는 데다가 마우스 놓으시고 드래그를 하시는데 간격 잘 생각하시고요. 띄고 그 자리에서 또 드래그를 하시고 띄고 그 자리에서 또 드래그를 하시고 띄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드래그하고 그 글자 위에다가 드래그를 살짝 하시고 B 여기를 살짝 글자 위에서 하셔야지 글자 앞에서 하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하면은 바로 되돌리기 하시고 제가 굴림으로 했네. 아 바보. 도둠인데 제가 모르고 굴림으로 했어요.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그림을 갖고 와서 그림 자르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디바이스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똑같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 그림 5에 있어요. 그림 5를 클릭을 해주셔서 삽입해 주신 다음에 자 얘만 남기고 다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그림 갖고 오시고 바로 자르기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림 갖고 오시면은 바로 여기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르기 아이콘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이런 까만 곳에 바깥쪽에서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까만 거 안쪽에서 드래그를 해야 잘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왼쪽 아래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요. 얘도 뭐 안 돼도 되고 뭐 살짝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잘려요. 이렇게 돼 있고 비어있는 곳에 클릭을 해야 잘리고 얘를 또 드래그를 해서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60점. 지금까지 한 거 다 합쳐서 160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거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링크만 남았어요. 그래서 문제지 보시면 요 2차 전지 역사 있잖아요. 요 2자에다가 대고서 드래그를 하세요. 2차 전지의 역사에서 2자 대고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요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링크가 어디 있냐면은 삽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링크 들어갈 때, 링크 들어갈 때 삽입 들어가야 돼요. 삽입 들어가셔가지고 링크 여기 있네요. 링크를 눌러 주시고요. 삽입에 링크 눌러 주시고, 자, 무조건 현재 문서에서 해줘야 돼요. 현재 문서. 왜냐하면 1번부터 6번째 슬라이드 가운데에 어떤 걸 지정을 해주려면 현재 문서를 눌러 주셔야 돼. 현재 문서 눌러 주시고요. 세부 조건에 보시면 슬라이드 4로 이동하게 하라 그랬어요. 슬라이드 4로. 세부 조건에. 그래서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4를 클릭을 해주세요. 해줬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면서 밑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확인할 때는 여기서는 안 되고 슬라이드 쇼보기를 실행시켜서 얘를 누르면 슬라이드 4번으로 이동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 보는 거니까 시간에 이제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이 생기면 아, 제대로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저장을 한 번 더 하시고 여기까지가 진정한 목차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기 우리 세 번째 슬라이드는요, 제목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A 점 한 칸 띄고 2차 전지. 그래서 이거 제목 하실 때요, A 점 한 다음에 한 칸 반드시 띄셔야 되고 여기도 한 칸씩 띄셔야 되고, 자, 이렇게 제목을 먼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영문과 한글과 동영상이 있는데요. 한글과 동영상은요, 네 번째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3번 슬라이드 할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지금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가 점수가 낮아요. 점수 큰 게 앞으로 주구장창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세 번째 슬라이드는 나중에 한다 생각하시고 제목만 쓰시고 네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세요. 자, 네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셔서 네 번째 표 슬라이드는 80점이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돼요. 자, 4번 슬라이드의 제목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B 점 한 칸 띄고 2차 전지의 역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 6개 중에 제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이 슬라이드를 말하자면 점수대 슬라이드를 보자면 네 번째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 쓰시고요. 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표를 먼저 눌러주세요. 자, 표를 먼저 눌러주세요. 자, 표를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셔가지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열이 칸이라고 했고요. 열이 칸이라고 했고, 행이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칸, 몇 줄이니 물어보는데, 지금은 33이네. 그쵸? 33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3, 3칸 3줄, 3칸 3줄. 하시고, 확인. 33 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쪽으로 먼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늘려주시고요. 여기까지 넉넉 잡아. 이렇게. 요 로고 위에까지. 그리고 위쪽은 도형이 들어가는 공간은 남겨둬야 되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왼쪽도 도형 들어가는 공간 남겨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당겨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하고 왼쪽에 여백을 살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백을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테이블, 표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요. 표 스타일을 먼저 주셔야 돼요. 뭘 준다고요? 표 스타일을 제일 먼저 줘야 돼. 이거 나중에 줄 거야 라고 하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먼저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한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에 표 스타일에 뾰루지 들어가세요. 표 스타일에 뾰루지 들어가세요. 자, 뾰루지 들어가셔가지고 문제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라 그랬네. 테마 스타일 1 강조 6. 그래서 테마 스타일을 강조 6이니까 강조 1, 2, 3, 4, 5, 6 얘가 되겠습니다. 얘가 테마 스타일 1 강조. 첫 번째 줄 마지막 거 요게 6번째예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6 6번째 거 요거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바로 자, 눌러주고 난 다음에 시험지에는 없는데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두 개가 있죠. 머리끄랭 왼쪽에 있는 머리끄랭 줄무늬행은 책에는 없지만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이렇게 해제를 해야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해제를 해야 시험지랑 똑같은 모양의 표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머리끄랭 줄무늬행은 해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글씨 쓰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세팅이냐면은 굴림 18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까지 해줘야 돼요. 어디서 하냐면 홈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할 때 보세요. 여기다 클릭하고 하면 안 돼. 클릭하고 하면 얘만 바뀌어. 얘는 안 바뀌고. 테두리가 선택이 돼 있거든요. 원래 선택이 돼 있는데 그새를 못 찾고 또 여기다 클릭하고 쓴다 그래서 얘만 바뀌고 다른 거 왜 안 바뀌어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그 표 스타일을 만들어 주고 바로 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하지 말고 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눌러야 전체가 선택된 거니까 홈에 들어가서 여기서 굴림이라고 하고 18이라고 하고 아래 가짜 조그만 거 2번 누르고 18이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 이거 맨날 까먹잖아. 굴림 18 요거 텍스트 맞춤 중간을 제일 많이 까먹어요. 텍스트 맞춤 중간
텍스트 맞춤 중간을 해야 표에서 글자가 위아래 중에 중간에 온단 말이죠. 중간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굴림, 18, 가운데 정렬, 중간. 이렇게 해주시면 준비는 다 끝났어. 입력만 하면 돼.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1950년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글꼴 다 바꿨으니까. 여기 또 옆에다가 1990년대 하고서 방향키로 움직이세요. 방향키로. 어? 방향키로. 왜냐하면 키보드로 손이 갔다가 다시 마우스로 왔다가 헷갈려. 휴대용 전자기기 콤마 엔터 전동 공구 하이브리드 차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배터리 자동차 초소형 전자기기 배터리 자동차 전자기기의 이동성 부여 고용량 경량화 소형화 고안정성 초소형 플렉서블 장기 수명 네, 잠깐 여기 봐주시면은요, 이 위에 있는 도형을 그릴 때 먼저 이 표를 명확하게 먼저 이제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넓게 해가지고 글자가 다 들어갔는데 하시는 분마다 조금 이렇게 짧게 하면은 조금 짧게 하면 이렇게 세 줄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좀 늘려주는 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넓은데 얘는 좁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으로 좀 당겨 볼게요. 당겨 갖고 얘가 약간 작아요.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요. 하실 때 이제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그려놓고 자 도형 윤곽선은 그냥 뭐 검은색 해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채우기는 책에 문제지에 어두운 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어두운 색으로 하고 그 위에 들어가는 도형은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밝은 색으로 한번 할게요. 요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글자까지 입력을 니켈계 배터리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굴림 18은 기본이고요. 검정색 글자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복사할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시프트 키 이용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딱 맞추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좁아가지고 겹치는 경우는요. 바로 여기를 맞춰야 돼. 여기를 맞추지 말고. 물론 여기 맞춰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 요렇게 줄이시면 돼요. 요렇게 줄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에다가. 근데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옮긴 다음에 바로 크기를 조절하세요. 옮긴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바로 크기를 조절하셔가지고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리튬 이온, 그다음에 차세대. 예.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고요. 자, 왼쪽에 도형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도형인데 삽입의 도형에 똑같은 도형을 찾아주시면 순서도에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순서도의 세 번째 줄에. 그래서 세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얘도 그려줄 때 항상 여기가 기준점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도형 채우기 들어가면 그라데이션에 선형 아래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선형 아래쪽이 얘거든요. 선형 아래쪽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연대라고 써야 되는데요. 여기 홈에 뭐 연대 먼저 써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편의상 그냥 굴림 18 검정 눌러가지고 그냥 연대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이용해서 내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크네요. 너무 크면은 얘를 살짝 내릴게요. 클릭한 다음에 얘를 살짝 아래로 조금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리면 비슷하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안 맞아.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얘를 줄이기보다 얘를 늘려야지. 얘를 아래로 늘리는 게 더 나으니까 얘를 아래로 이렇게 조금 늘려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더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드래그 한 다음에 수요 드래그 한 다음에 요구 기능, 요구 엔터 기능 이렇게 하시면은 완성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네, 이렇게 4번 슬라이드까지 하고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에 제목을 쓰시고요. 6번 슬라이드에 제목을 쓰시고 지금 써주세요. 5번 슬라이드에 제목 써주세요. 지금 6번 슬라이드에 제목 써주시고 지금 써주세요. 지금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랑 같은 방법으로 같은 순서대로 하셔야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우리 네 번째 슬라이드까지 했으니까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제목을 쓰고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제목을 써주세요. 아까 그거 저장한 거 찾으셔야지. 파일로 들어가야 돼요. 파일로 들어가세요. 파일로 777 다섯 번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번째까지 끝내고 제목을 다 주신 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에 한글과 동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장 버튼 눌렀는데 한 20분 남았어. 시간이 2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합격이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 자, 여기다가 사용장치 하시고요. 사용장치 입력을 하시고, 세 번째 슬라이드 한글만 하는 거예요. 사용장치 하시고 엔터 한번 치신 다음에 그 다음 거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갈 때 탭을 한번 눌러주면은
안으로 쏙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탭을 한번 눌러주고 자동차 시동장치 휴대용 소비자 기기 엔터 소형 차량 예 자, 쓰실 때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한번 하면은 여기 앞쪽에 깜빡깜빡거려요. 그럴 때 탭을 한번 누르면 이쪽으로 와서 쭉 입력을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입력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장치부터 글머리 기호부터 만들어 볼 텐데 거기 슬라이드 3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고 문단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 장치에 사자에다가 대고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 글머리 기호를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글머리 기호 요거 뾰루지가 있고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줄간격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글머리 기호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하셔야 돼요.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 화살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글머리 기호에 화살표 글머리 기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굴림 24 굵게 굴림 여기는 24 굵게 굴림 굵게 24 자 이렇게 굴림 굵게 24 한 다음에 얘가 줄간격이에요. 요 줄간격 요거를 눌러서 1.5로 해주셔야 돼요. 줄간격 1.5 줄간격 1.5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줄간격 1.5 줄간격 1.5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자에다가 대고 자동차의 자자에다가 대고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자에다가 대고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글머리 기호가 체크 글머리 기호예요. 글머리 기호부터 바꿔줄게요. 글머리 기호가 체크 글머리 기호. 자, 여기 글머리 기호의 뾰루지에 체크 글머리 기호. 체크 글머리 기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은 굴림 20 굴림 20 줄간격 1.5 굴림 20 줄간격 1.5 줄간격 1.5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은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영어가 있는데 영어는 안 할 거고 오른쪽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래로 내리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다가 비디오 동영상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비디오 동영상을 삽입해야 돼요. 삽입 들어가서 비디오 들어가서 삽입 비디오 이 디바이스 삽입 비디오 이 디바이스 삽입 비디오 이 디바이스 이렇게 눌러 주셔가지고 여기 동영상이 ITQ의 픽처 안에 동영상이 있어요. ITQ 폴더에 픽처 안에 동영상 클릭하고 삽입 자 누르고 위치를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재생 들어가서 맨 위에 재생 들어가세요. 맨 위에 재생 들어가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자 그래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한 30점 정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장 하나 슬라이드 끝났으니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차트 할 거예요. 차트는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시는 분은 이제 똑같은 거 한 번 더 만들어 보세요. 시험지 보고 하시는 분들만 이제 한번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돼.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안 하실 분들은 지금 했던 거 다시 새 종이 꺼내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차트 하실 분들만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차트 요거 눌러 주셔 가지고 혼합 들어가야 돼. 차트는 무조건 혼합이에요. 혼합 들어가고 거기 차트 문제를 보니까요, 데이터 서식 2022년 계열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성형을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22년을 해서 22년이 두 번째 게 맞네. 계열 2 묶은 세로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자 계열 2를 요렇게, 계열 2가 보조축이에요. 보조축. 자 요렇게 자 혼합에 계열 2 해주고 확인. 자 이렇게 나오면 사행하고 오행은 삭제해야 돼요. 사행 오행 드래그, 사행 오행 드래그, 오른쪽 버튼 삭제,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자 중국 폴란드 한국 헝가리 독일 2019년 2022년 38.4
네, 요렇게 입력을 잘 하신 다음에 행렬 전환을 2번 클릭을 해야 돼요. 닫기 전에 행렬 전환을 2번 하셔야 돼. 한 번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하고 이렇게 2번 클릭을 하니까 세로막 대형하고 꺾은 선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 제대로 입력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닫아주시면 되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해야 되는데, 제가 시험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전체 글꼴은 어떻게 되나요? 홈 들어가서 도둠 16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테두리 클릭 한번 하시고, 여기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원래 돼 있긴 한데 혹시 또 안 돼 있을까봐 또 클릭 한번 하시고, 도둠 16, 엔터 한번 치고 16 요렇게. 자, 도둠 16으로 일단 해주시고요. 전체 차트가 도둠 16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도형 윤곽선 검은색 한번 줘야 돼요. 도형 윤곽선은 서식 들어가서 주는 거니까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은색을 줄게요.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은색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려와야죠. 세부 조건. 그쵸? 자, 왼쪽에 세부 조건을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조건에 차트 제목,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인데, 자,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자, 차트 제목을 먼저 클릭을 해 주시고, 굴림 24 굵게래요. 그럼 이제 홈에 들어가서 굴림 24 굵게, 굴림 24 굵게. 죄송해요. 굴림이 아니네. 궁서네. 아, 죄송해요. 자, 굴림이 아니라 궁서. 자, 그래서 궁서 굵게 24, 궁서 굵게 24,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해야 되는데, 채우기는 흰색 주려면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은색. 자,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은색. 자, 요 차트에다가 그렇게, 차트 제목에다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차트 제목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하셔야 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래서 여기 그림자 주려면은 도형 효과 들어가야 돼요.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하면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제목을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세계 2차 전지. 그래서 요거 차트 제목에다가 찻에다가 드래그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계 2차 전지 주요 수출국 비중.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제 차트 제목은 자, 완성이 됐어요. 차트 제목은.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자, 여기 지금 여기다 클릭 한번 하세요. 여기 테두리 한번 클릭 한번 하시고, 테두리 클릭 한번 하면 차트 영역인데 서식의 도형 채우기 노랑, 서식의 도형 채우기 노랑 표준색에서 찾으세요. 노랑은 해주시고, 그림 영역은 흰색.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고 흰색 도형 채우기 흰색. 네, 요렇게 자, 이렇게 흰색으로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데이터 서식 보조축 다 했고, 가표시 중국의 2022년 계열만. 자, 22년 계열이면 꺾은 선이에요. 꺾은 선은 22년 계열이면 꺾은 선이고, 중국이니까 이 라인이네. 그러면은 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 얘를 한번 누르고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얘만 선택돼. 이렇게 한번 누르고 1초 있다 다시 누르면 얘만 선택돼요.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들어가서 왼쪽에서 첫 번째 거 많이 쓴다 그랬어. 차트 요소 추가. 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값이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서 50.3이니까 위에 올라가야 돼요. 위쪽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눌러야 50.3이 나와요. 50.3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50.3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하기 전에 요 선 있죠? 이런 선, 흐린 선, 요 주눈금 클릭 한번 해주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근데 델리트 키 누르면은 또 잘못 눌러갖고 차트까지 날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눈금선에 기본 주 가로 있죠? 요거 한 번 더 눌러줘도 없어져요. 눈금선에 기본 주 가로 요거 눌러도 없어져. 요거 눌러도 없어지고, 요거 선택 정확하게 이제 하시고 델리트 키 눌러도 없어지고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눈금선을 없애줘요.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눈금선에 기본 주 눈금선 체크해서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검은색 윤곽선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검은색 윤곽선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검은색 윤곽선을 3번 줄 건데, 3번 하기 전에 아래쪽에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야 돼요. 표처럼 생기네. 그러려면은 얘는 필요가 없거든요. 범례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야 돼요. 먼저. 그래서 2019년 클릭하고 델리트 키, 2019년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이렇게 지워지고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에 범례 표지 포함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얘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윤곽선을 줄 건데 검은색으로만 줄게요. 숫자 클릭을 하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여기 중국 폴란드 클릭하고, 폴란드랑 글자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가 아니라 도형 윤곽선. 도형 윤곽선 검은색 주시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 검은색, 오른쪽에 있는 숫자도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 검은색. 그래서 도형 윤곽선을 3번 줘야 돼. 하나, 둘, 3번. 3번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조축 세로막대는 눈금을 항상 만져줘요. 여기가 10, 20, 40, 60이 나오게끔 주 단위를 20으로 바꿔야 돼요. 주 단위를 20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주는 방법은 여 숫자에 대고서 2번 따닥 하시면 돼요. 요 숫자에 대고서 2번 따닥, 2번 따닥 하면은 요런 게 나오고, 기본 단위를 20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보조도 건드리면 안 되고, 나머지 건드리면 안 돼. 단위 기본만 20으로. 그래야 0, 20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0점짜리 요거 요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을 바꿔주래요. 이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여기다가 정확히 올려놓고 2번 따닥, 정확히 여기다 올려놓고 2번 따닥 하면은 이렇게 다 선택이 됐나 확인해 보세요. 선택되고 이렇게. 자,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페인트 통 들어가면은 표식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어떤 거 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요. 삼각형이요? 마름모? 마름모, 크기는 12로 했었죠, 우리. 12로. 12하고 엔터 치시면 돼. 자, 채우기, 표식,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시면 이제 도형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도형. 자, 도형은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아랫줄에서 모서리가 둥근지 안 둥근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거네. 설명선에 요거 도형 들어가서,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널찍하니 드래그 해주시고, 주황색을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주황색을 옮겨주시고, 전색의 수출의 60%, 50%. 전 세계 수출의 50%.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네. 자, 이렇게 해서 요 도형을 테두리를 클릭 한번 하시고, 도형 스타일 들어가세요. 맨 위에 도형 스타일. 테두리 클릭하시고 도형 스타일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 같아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요거. 미세효과 파란 강조 2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글자는
제가 오늘 녹화한 거 올 테니까. 네. 제가 예,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요건 적었으면 안 돼. 자, 마지막 6번째 거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주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요거를 지우고, 그리고 자, 사각형인데 한쪽이 둥근 사각형이네요. 그래서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 중에 한쪽이 둥근, 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놔야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각형 중에 뒤에서 세 번째 거. 자, 이거 보실 분들은 보시고, 지금 제가 나눠준 시험지 하실 분들은 하시면 돼. 이제 30분이니까 지금이 30분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재고 있어요. 시간은 40분 동안 몇 개 하나 보려고. 자,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상하 대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회전 들어가서 상하 대칭 이렇게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흐린 색으로 해주시고,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요렇게 일단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도형을 하나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볼 때 이제 도형이 충전 불가하고 전기차, 이 두 개가 쉬우니까 충전 불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의 도형의 충전 불가, 도형이 순서도의 세 번째 거, 요렇게 순서도의 세 번째 거, 순서도의 세 번째 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도형 채우기 그냥 놔둬도 되고,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하시고, 충전 불가 요렇게 하시고. 네. 시험지 없죠? 슬라이드 크기 요거 홈 들어가서 디자인 들어가세요. 이게 홈이 아니라 여기 디자인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슬라이드. 자, 충전 불가가 이제 그 홈에 들어가서 도둠 검정색 글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검정색 글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전지, 망간, 알카리안 전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만들려면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복사.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를 해주고, 상하 대칭 이렇게 해주고, 위에 리튬이온 전지 도형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리튬이온 전지 도형 하나. 도형 하나 만들고, 윤곽선은 검은색, 그리고 글꼴은 도둠 18. 그래서 여기다가 리튬 이온 전지 해주시고, 검정색.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일단 두 개를 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험 볼 때는 이거 만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룹화 시켜야 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두 개를 드래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쉐이프에 그룹화에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애니메이션을 줘요. 그래야 점수가 나가니까. 점수가 닦아내기 위에 자주 나오는 거, 맨날 나오는 거, 닦아내기 위에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것도 드래그 한 다음에 그룹화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 번호까지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번호 있죠, 밑에. 번호까지 그룹화하면 얘도 움직여. 번호 빼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드래그 하고, 자, 얘도 그룹화에 그룹 해주고,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회전으로 하래요. 회전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그래도 한 2-30점은 받으니까 요것만 해도,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렇게만 해줘도 돼요. 이렇게만 해줘도. 요렇게 해주셔가지고. 도용은 이 전기차도 도용 아니에요 이것도? 전기차 도용이에요. 그쵸 이것도 다 도용이죠. 네. 네, 여러분, 오늘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예전에 공부했던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최근에 공부했던 6번째 슬라이드까지 차근차근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차트, 이런 것들 위주로 반복 학습하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